이들 부부의 기도가 아니라면?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 그는 감자 바구니가 원래 아기의 판을 그린 것이라 주장했다. 만종을 보고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렸다는 달리. 그림 속 부부의 기도는 감자를 수확한 후에 감사함이 아니라 굶어 죽은 아기를 묻는 슬픔 때문이라는 것이다. Derrière laquelle il suspectait en quelque sorte un mystère, un message crypté, quelque chose qui pouvait éclairer le sentiment d'étrangeté, d'inquiétante étrangeté. Je crois qu'on peut utiliser un terme freudien étant donné le... 루브르 박물관은 달리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로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구니 쪽에 네모난 형태의 윤곽선이 보였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 사용되던 아기 관과 흡사했다. Probablement, il y a dans l'attitude des personnages, qui est l'attitude de prière, quelque chose d'un peu morbide, d'assez triste, qui rend cette interprétation que l'on peut comprendre, même si elle ne se documente pas de façon scientifique. 아기의 죽음을 슬퍼하는 기도인지, 하루의 수확을 감사하는 기도인지, 만종 속에 담긴 기도의 의미는 영원히 알 수 없는 수수께끼인 것일까? 안 그래도 오늘 그 초입부터 이 만종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스캔들도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충격적이죠? 제가 예고 때 미술을 전공했었는데요. 그때 선생님께서 이 작품을 보여주시면서 얘들아 사실은 이게 시체를 주검을 아기의 주검을 두고 기도를 하는 거다라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어디까지는 가설일 뿐이고 정말 확인된 바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설들이 오히려 이 작품을 더 미스테리하고 좀 더 알고 싶게 하고 그쵸. 더 유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 것 그렇죠. 같아요. 달리 얘기를 황당한 것만으로 이렇게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다. 밀레는 저걸 이제 감자 추수하는 농부로 그렸을 수는 있는데 저 시기 유 선생님 뭐 잘 아시겠지만 마을러의 가공이나 유명한 시에 보면 엄마 빵을 주세요. 내일 줄게. 돌아와 보니 아이는 굶주려 죽어 있었다. 이제 땅에 묻는다. 이런 노래 가사들이 흔히 있어서 굶어 죽는 아이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렬했던 때입니다. 19세기 중반에 영아 사망률이 유럽 같은 경우에 1000명당 200명에서 250명 선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현재 영아 사망률이 1000명당 5명, 6명 내외이기 때문에 비교하면은 뭐 충분히 뭐 시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 모성 본능을 우리가 본능으로 얘기하지만 그 당시로 생각해 보면 본능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도 많이 죽으니까 아이들에 대한 사랑도 그냥 일찌감치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좀 아프면 그냥 이렇게 구석에다 밀어넣어 놓고 그다음에 죽으면 그냥 이렇게 지금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니까 밭에서 그냥 묻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약간 달리의 생각이 이렇게 입증이 된 건데 이거를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우리 평가단들, 감정 평가단. 자, 먼저 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몇 명쯤 될까? 거의 한 명도. 자, 그럼 그 반대로 감자다. 아우. 봐요. 평가가 안 왔어요. 지금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사진 봤죠? 사진 봤죠? 살바도르 달리는 굉장히 신경이 날카롭고
개상한 사람이었어요. 달리가 네. 저 그림을 처음 봤을 때 네. 공포에 떨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충격적인 경험이 죽을 때까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달리 개인 스스로가 형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에 대한 그 책임감이라든지 부모의 그런 저기가 다 달리 개인한테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달리가 프로이드와 같은 시대를 살았고 프로이드의 그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이론에 의해서 설명하자면 누구나 그런 그 억압이 있어요. 어렸을 때 충격이라든지 가정사회에서 그런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두 가지로 표출이 되는데 승화시키는 거, 이렇게 수블리마죠, 이렇게 승화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일반 사람의 경우에는 그걸 억압을 해요. 숨기죠, 자꾸. 그러니까 달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들을 승화시켜서 이 그림을 그 모티브로 해서 다양한 그림들을 그리죠. 평생토록 이거와 자기가 이렇게 처절하게 대면을 한 거죠. 그래서 달리서부터 추상보다 더 추상, 그 환상적인 서리얼리즘이라는 그 작품을 그런 주의 주장. 이 그림 달리가 그림 자기 스타일로 그린 거 이거 말고도 네. 또 있어요. 대단히 피카소가 맞먹는 천재 화가거든요. 괴상망측한 사람인데 네. 이 밀레를 본뜬 걸로 보면은 밀레가 그렇게 간단한 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게요. 당시에는 사실은 달리뿐만 아니라 일반 화가들이 어떤 자신의 멘토가 되는 작가들의 작품을 끝없이 패러디하는 것이 사실 현대미술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알다시피 고흐는 밀레를 끝없이 또 해석해서 그렸고요. 세잔느도 그렇고 또 그 이외에 뭐 많은 작가들이 수없이 많은 패러디를 해왔거든요. 이거 뭐 달리만이 아닌데 그만큼 달리는 어쨌든 또 밀레 그림이 풍부하게 해석될 수 있는 거를 깨달은 작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로맹 롤랑이라든가 이런 밀레에 대한 글들을 읽었다고 봅니다. 그 글에 보면 이 그림을 그렸을 때는 밀레가 가장 궁핍한 생활에 시달려서요. 아이들이 굶어 죽을 것을 늘 걱정했었던 때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돼서 아마 이런 그림을 그렸고 그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밀레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해석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로망 롤랑의 그 사람이 베이토벤, 톨스토이 이런 다빈치 같은 전기 작가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로망 롤랑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네. 그 전기에 보면은 깜짝 놀라게도 이 밀레가 자기가 생각하는 바 상상 외로 가장 박식했다. 종교, 철학, 문학에서도 자기는 이렇게 박식한 사람을 못 봤다 이거. 밀레가. 대단한 독서가였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단순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림인데 달리가 이거를 복잡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명화가 됐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어요. 예? 그렇죠. 달리식으로 해석하자면 그 쇠사랑을 성기로 상상할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다른 해석의 그림이고. 다양성이라는 게 이제 작품 가치를 높여주잖아요. 그거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저 옆에 밀레 또 다른 유명한 작품 조그맣게 이삭주. 그렇죠. 여인들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요새 영화 완득이나 소설 완득이 보신 분들은 달리 못지않은 해석이 있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저기 세 여인을 그 완득이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저 외국인 노동자다. 그리고 이렇게 엉거쯤 서 있는 여자는 지금 손에 짱돌을 쥐고 있다. 그래서 일하라고 막 관리 감독하는 사람을 한 대 치려고 하면서 말하고 있다. 뭐라고? 뭘 봐? 이거거든요? 네. 완득이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의 다양성인데 이제 두 가지가 병존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듣기에는 이 명작이 찢어지는 테러를 당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거기 찢었대요? 네, 근데 교수님, 이게 누가? 테러를 당했다 그러던데 예, 저게 어디 1932년도 루브르에 있을 때 칼로 북 찢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신감정 의뢰했거든요. 근데 마침 흥미로운 건 그 정신감정 의뢰를 받은 의사가 바로 유명한 자크 라깡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보고 있으면 사람의 정신 세계를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거. 그런 게 뭔가가 있지. 있나 봐요. 뭔가가 있는 거 아니 아니에요, 정말 혹시? 평화롭기만 한 이 그림에 이렇게 많은 순환과 이야기들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 아세요? 그림의 중심이 되는 농민 부부.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부의 얼굴이 또렷하지 않다. 데뷔초 밀레는 초상화가로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그의 초상화는 살롱전에 출품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그런 그가